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사태로 토사에 파묻힌 부산 사하구 주택과 식당에서는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밤샘 작업이 진행됐으나 추가 구조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종 확진돼 확진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파주와 김포 지역의 돼지를 수매하거나 매몰 처분에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분야 기술 수준이 10년 동안 정체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초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소재 부품 분야 기술 자립 역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여파로 현재까지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잠정 집계한 사망자는 모두 10명입니다. 실종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사하구 산사태로 매몰된 4명 가운데 70대 부부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경북 울진과 포항에서도 각각 1명씩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재민도 446세대 7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 피해도 민간시설 3,267건, 공공시설 359건 등 모두 3,62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모두 재개됐으나 바닷길은 42개 항로에서 여객선 230여 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한라산, 지리산 등 14개 국립공원에 185개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 우려 지역의 안전관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일가족 등 4명이 매몰된 부산 산사태는 8년 전 우면산 사고와 닮은 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아파트 앞 도로에 거대한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건물 안도 흙탕물로 아수라장입니다. 산사태가 이렇게 큰 길까지 덮치는데 5분도 안 걸렸는데 그새 18명이 숨졌습니다. 산 정상의 공군부대 근처에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된 게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부산 사하구 산사태도 비슷합니다. 정상에 산을 깎아 만든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비탈에서 다량의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배수로가 제대로 없었고 배수로 넘칠 때 또 하나 그 주민들이 거기다가 텃밭을 만들었대. 그게 또 텃밭을 만드니까 물이 쭉 들어가 버리죠. 특히 이곳은 25년 전에도 산사태가 났었고 평소에도 토사 유출이 잦았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안전관리도 없었고 이번에도 위험 안내 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건 토사가 검은색이라는 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할 때 쓴 감천 화력발전소에 석탄재로 추정됩니다. 석탄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물을 먹으면은 이게 에너지가 발생하고 품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밀고 나갑니다. 힘으로. 사고 원인은 물론 환경오염 논란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도 삼척에는 시간당 13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물길이 막힌 하천이 넘치면서 한 마을은 사실상 초토화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피해 현장 다녀왔습니다. 주택들이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지붕만 겨우 보일 뿐 집안은 밀려든 토사에 막혀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떠내려온 나무들도 산더미처럼 쌓였고 주변으로는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물길이 막힌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을 덮친 겁니다. 자다 일어나니까 뭐가 물이 펑펑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금방금방 집으로 들어온다. 양쪽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원래 마을 안길입니다. 하지만 하천이 넘치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식료품을 팔던 가게 안은 남아있는 흙탕물에 물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루사 때도 이렇게 안 했거든. 이 80년 살아서 이런 배 처음 봤다. 한목에 보고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한목에 무너져버렸다. 인근 마을은 불어난 하천물에 아스팔트 도로가 온통 뜯겨나갔습니다. 차들은 토사와 함께 떠밀려와 처박혔고 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길을 막는 바람에 여기가 댐 역할을 하면서 물이 범람하게 되고 가정집 하나는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집안은 각종 가재도구가 뒤엉켜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밀려든 토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뻘이 여기 문에 꽉 붙다시피 붙어버리니까 문이 안 열리죠. 마을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침수나 파손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조사된 가운데 피해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종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발생한 지 보름여 만에 모두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돼지농장과 김포시 통진읍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발생한 지 보름여 만에 확진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살 처분과 매몰 대상은 80개 농장에서 돼지 12만 6천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태풍 미탁으로 인해 소독 조치 효과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보유한 소독 차량, 방역 방제기 등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경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 김포 강화 해안가에서는 방제 헬기와 군 제독 차량을 활용해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에 내려져 있는 일시 이동 중지 기간 동안 모든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도축장과 분뇨 처리 시설, 사료 공장을 철저히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이틀 동안 4건의 확진 사례가 나온 데다 태풍으로 인한 영향도 있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파주와 김포 지역의 돼지를 수매하거나 매몰 처분하는 방식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와 김포시에서 이틀 연속 4건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와 김포 지역의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달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비육돈을 사들이기로 하고 오늘부터 수매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는 모두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수매한 돼지는 정밀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축장에서도 다시 임상과 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장에 유통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발생 농가 반경 3km 안에 있는 기존의 매몰 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주와 김포 지역의 돼지는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 아니면 매몰 처분해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조치입니다. 지난달 18일 확진 판명 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경기도 연천의 경우 당시 발생 농장의 반경 10km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에 내려진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오는 6일 새벽 3시 30분까지 48시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도축장과 분뇨 처리 시설, 사료 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 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아직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곳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입니다. 남방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비무장지대 안으로 군부대 순찰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고 다른 동물로 인한 손상도 없었습니다. 투입된 방역팀이 사체에서 혈액을 뽑아 정밀 진단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항원 양성이란 뜻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그 죽은 야생 멧돼지의 사체에서 나왔다. 정부는 북한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비무장지대까지 내려오다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철책이 상대적으로 허술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우리 철책 남쪽에서 발견되지 않은 만큼 감염 매개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부터 남하 가능성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파천수를 통해서 넘어오는 것이라든가 날짐승이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매체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이 지난 뒤 멧돼지 사체 등이 떠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접경 지역 방역과 조사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 대책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국내 기술 정체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선수 의원은 우리나라 소재 부품 분야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77%에서 78%로 지난 10년 동안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2년에서 0.7년으로 급격히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의 격차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기정통부에 과연 그럼 소재 부품 정보 연구 개발비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1, 2, 3, 4항에 각각 답변하는 때마다 예산의 액수가 다 달라집니다. 예산 문제가 자꾸 달라지는 건 뭐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이 추경도 생기고 또 예타 면제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부처 기관별로 다른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일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속히 이 법 지금 마련한 추진안 표준안이 법제화가 되도록 추진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연구자들하고 또 협업에 장애가 되는 그런 규정들 부분에 대한 그 명확한 규정을 두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공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와 가짜 뉴스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포털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라 하는데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대 국회 마지막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이번 국정감사. 야당은 정권 흠집 내기에 여당은 정권 너머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책 질의 등 국감 본연의 목적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가상현실, VR로 구현된 게임이나 다양한 콘텐츠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단순한 놀이부터 교육이나 건축 분야 등 여러 곳에 활용되고 있는 VR의 매력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모이 낚싯대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눈앞에는 가상의 푸른 강물이 넘실거립니다. 실제 강태공이 된 듯 힘차게 가상의 낚싯대를 감아 올립니다. 낚을 때가 가장 생생했고 재밌었어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공사장 작업 통로인 비계 구조물 위에 올라섭니다. 그러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상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안전 관련 매뉴얼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실제로 작업자들은 이제 듣는 교육만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교육을 하면 실제로 좀 더 교육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교육, 훈련, 게임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한 최신의 VR, AR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와 함께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VR, AR 기술의 현주소를 실감하게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300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VR과 관련한 전문가와 기업인이 모여 비즈니스 상담과 정보 공유의 시간도 이어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북극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인이나 황 같은 유기물질이 인근 바다와 육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북극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연구는 물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민감한 북극의 환경 변화. 특히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화학 성분 가운데 이산화탄소나 황 같은 유기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초미세먼지 유기물질에 대한 성분 연구는 채 20%도 안 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북극대기에 든 초미세먼지 유기물질이 인근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초고분해능 장비를 통해서 높은 질량 정확도와 이제 해상도를 가지고서 이제 좀 더 많은 유기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 플랑크톤에서 나온 유기물질과 육상 식물이 만들어 북극해로 배출한 유기물질이 북극대기 초미세먼지의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새로운 분석 기술이 심각한 국내 환경 문제인 초미세먼지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곳에서 흘러왔는지 공기 역궤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곳을 거쳐서 온 미세먼지의 특징이 어떻게 변형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극지연구소와 국제북극 대기과학연구팀이 함께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구환경 분야 저명 학술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광역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 대상 차량, 발령 시간, 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입니다. 서울 등 14개 지자체에서는 다음 달부터,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대구는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네, 과학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 원리를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게 과학입니다. 이렇게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싶을 때 접하기 가장 쉬운 게 바로 과학 서적인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산책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과학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책일까요? 오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